와우. 남양 특집. 네. 이제 호러 나와야죠. 네. 오늘 뭐 오프닝에 뭐 없나요? 오프닝에 제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 또 좀 사과입니까? 생각 좀 사과. 무슨 얘기할지. 근데 무엇을 제가 사과할지. 요즘 곰곰이 고민한 게 있는데 예. 제 홍박사라는 이 닉네임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저는. 와. 왜냐하면 이게 학력 위조 이런 문제도 있고 제 박사 학위 없잖아요. 자꾸 박사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고, 그리고 유희열 씨 요즘에 또 뭐 논란되지 않습니까? 표절 의혹 뭐 이런 것들 계속 논란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거부 반응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제 홍박사라는 닉네임이, 제가 뭐 사실 뭘 잘 알지도 못하는데 박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부로 진짜 공식적으로 닉네임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홍공 스승으로 제가 그래서 한 줄 바꾸겠지 뭐. 그래서 좀 스승으로. 근데 뭐 잘 모르는데 뭐 스승이라고 왜 해요. 스승? 법사는 어때? 법사는? 홍법사 할까요? 그냥 홍법사. 네. 재밌다. 그러면은 근데 법사도 자격이 없나요? 네, 그래서 오프닝 열어주신 김에 네. 그러면 남양 특집용 네. 닉네임 약간 자기 어울리는 거 하나 하고 시작할까요? 그걸로 그럼 불러주십시오. 자, 네. 반갑습니다. 홍공 스승입니다. 스승님으로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스님. 진짜 무슨 엄청난 도수를 하실 것 같다. 저항받을 것 같아. 난 닉네임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남양 특집에 어울리는 거 남양 없을까? 특집에 어울리는 남양 특집에 뭐가 어울리지? 그냥 함사로 하십시오. 함사. 이분 함사는 뭐예요? 노쇠하셔가지고 함을 갑자기 사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함사. 못해요. 예, 저는 남양 특집에 어울리도록 함도인으로 하겠습니다. 함도인. 함도인.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 것 어디서 같은. 많이 들어본. 항상 기독교를 다루시는데 도인이라고. 아니 남양 특집에 어울려야 된다며. 그렇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무돌입니다. 무돌이. 무서워서 돌아버린 무돌입니다. 제일 쫄고. 재밌다. 네, 저는 제가 테마록 좋아했었잖아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테마록 다 좋았죠. 예. 테마센 뭐라고 해야 되지? 테마센 테마센. 약간 그 뭐 오마센 뭐 텐동 뭐 이런. 그냥 귀녀 하십시오. 귀녀. 네. 귀녀 이런 걸 퇴치해야 되니까. 귀녀. 그냥 야. 여귀를 하든가 여귀. 야, 네, 네. 무섭다. 여성 진짜. 무섭다. 패널이시니까 귀녀라고 하겠습니다. 귀센 할게요. 귀센. 귀센. 네, 귀센. 귀센 좋습니다. 귀센. 그것도 약간 일본 음식 같은 나 느낌이네요. 귀- 바꿀래. 몰라요. 함도깨비. 함도깨비님. 귀엽다. 좋네요. 예, 함도깨비 함도깨비로 딱 어울립니다. 보겠습니다. 예. 예, 왠지 도깨비랑 함이 어울리는 거. 자, 그럼 도깨비님 시작하시죠. 예. 그럼 남양 특집도 이렇게 소개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이렇게 하는 특집에 겁니다. 좋습니다. 예. 예, 함도깨비. 예, 오늘은 제가 준비했습니다. 함도깨비. 지난번에 우리 또 정원우 작가님이랑 또 디테일링 집 얘기하면서 정말 소개해줄 만한 영화 없나 생각해서 관련해서? 예, 하우스 호러 추천작 4편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래 5편을 준비하는데 하도 요즘에 시간상의 압박이 많아서 그러니까 하우스 호러라 하면 음. 집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그렇죠. 공포인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르가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집이 많이 나오긴 전부 힘들어요. 아파트니까. 우리 예. 아파트니까. 근데 실제 아파트라는 영화도 있었죠. 음. 음. 예. 근데 아파트로 무섭게 예. 이제 그거는 뭐 근데- 호러 쪽이라기보다는 스릴 했던 예. 이게 왜 집을 가지고 공포로 만들까라는 음. 일단 첫 번째 고민이 들었어요. 음. 예, 집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뭐 귀갓길에도 이 집에 일찍 들어와라, 뭐 늦지 마라. 음. 이제 안전한 장소. 그렇죠.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리고 가장 믿었던 장소가 흔들리면? 공포의 대상이 된다 그러면 피할 길이 없는 거야. 그렇죠. 약간 그런 거 생각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되게 무서웠던 게 결말이 내가 네 엄마로 보이니 약간 이런 맞아, 거거든요. 맞아. 엄마마저 믿을 수가 엄청 없으면 유명했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해야 아직도 돼? 내가 뭐 내가 아직도 누굴 네가 믿어야 네 돼? 엄마로 약간 보이냐, 뭐 이런 이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도 그런 거야. 내가 집마저 안심할 수가 없으면 대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포는 극강일수록 더 무서움을 느끼게 만들려면 진짜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거. 그런 것을 공포의 그러니까 대상으로 하는데, 또 괴물이나 사람이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건물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스스하고 예. 막 또 뭐 오늘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지만 건물 자체가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뭐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가장 유명했던 작품 4작품을 가져왔습니다. 하우스 오러로. 예, 하우스 호러로 가장 유명했는데, 국내랑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서양 작품 2개, 동양 작품 2개 그럼 4편 중에 뒤틀린 집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죠. 야, 내가 안 봤으니까. 안 보셨죠? 예, 제가 본 것만 일단 가지고 왔습니다. 저 홍 박사님이랑 같이 본 것도 있더라고요. 예, 아, 홍 있겠죠. 박사님 같이 본 거. 순위는 없고요. 가장 유명한 작품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기대됩니다. 예, 첫 번째 작품은 바로 이겁니다. 이거 우리 극장 가서 같이 본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우리 둘이서 같이 아니, 보자. 저거를 왜 아, 둘이서 같이 이거 보세요? 재밌었죠. 이게 아니 이제 우리 둘이 본 건 아니고 컨저링? 몇 명 같이 본 것 같은데. 컨저링. 컨저링. 예, 왜냐하면 저희가 한강변에 뭐 일종의 야유회 맞아. 뭐 이러 갔어요. 갔다가 점심을 먹고
금요일 날 영화나 오후를 보자. 금요일 날 오후를 거기서 이제 얘기 나누는 담소를 나누다가 저녁도 됐는데 재밌는 영화 한 편 보고 맞아요. 가자. 그래서 컨저링을 회사 직원들이랑 같이 보러 갔어요. 그렇죠. 근데 너무 무서워. 이런 거는 또 같이 봐야 재밌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지금도 기억에 남는. 혼자 보지 마세요. 빨간 글씨로 혼자 보지 마세요. 그렇죠. 제가 근데 혼자 이번에 보지 마세요. 공포 영화를 왜 혼자 보면 안 되는지를 확실히 깨달았어요. 어떤 왜냐면 저는 공포 영화 볼 때 무서운 장면 나오면 그 옆 사람들 움찔움찔한 거 이런 거 보면서 재미로 보거든요. 근데 내가 혼자 보니까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못됐어. 재미가 없는 거야. 옆에서 막 깜짝 놀라고 이런 거 옆에서 봐야 재밌는데. 못됐어. 그게 좀 그 그래서 혼자 보면 유명한 안 돼. 얘기 있었잖아요. 네. 진짜 무서운 영화를 보러 갈 땐 팝콘이 필요 없다. 여기저기서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다 들어온다. 아니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극장에 거의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의 나 혼자 봤어. 재미가 없더라고요. 특히 무서운 영화를 혼자 보면 재미없어요. 네. 진짜로. 근데 그날 우리 되게 멤버들이 좋았었습니다. 그 무서운 영화를 보는데 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아주 리액션 좋은 멤버들이 많아가지고 극장에 그냥 그래가지고 민폐를 끼쳤죠. 너무나 소리를 지르는데 거의 저녁 되기 전이었죠. 초저녁. 네. 초저녁이었는데 저희가 극장 안에 온갖 효과음을 내주는 그런 관객 역할을 하는 바람에 저희랑 같이 극장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맞아요. 예, 컨저링은 2013년 영화고 그 유명한 감독 제임스 완 감독입니다. 제임스 완. 예. 이분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데드 사일런스, 인시디어스. 공포 영화 잘 만들죠 예, 이분이. 예. 지금은 이제 유명하시죠. 공포 영화 말고도 다른 영화도 잘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하고 상영 시간이 112분 정도 됐고요. 대단한 게 뭐냐면 이게 한 2만 불로 장난 아니다. 3억 1,800불을 진짜 완전 벌었어요. 야. 800만 불. 800만 불을 그래, 벌었어요. 저렇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저게 굉장히 영화 제작 비용으로는 굉장히 적은 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럼- 제작비가 2만 불밖에 안 들었다고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2만 저게 불이면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인가? 말이 안 되는데? 제 조사해 본 바에 그럴 수도 있지 않아요? 왜냐면 그럴 수 집만 있죠. 있으면 왜냐면 되니까. 그 개런티 같은 거를 뭐 아니 이게 굉장히 조금 들인 그 영화로 아니 되게 유명해요. 헐리우드 제작비에서 2천만 원이 근데 나올 저건 수가 좀 없는 말이 안 돈인데 되는 것 이건. 같긴 해요. 아무튼 저 한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찾아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나중에 고치도록 하고 예. 어쨌든 굉장히 적은 제작비로 대박친 영화로 순위 올라가 있는 영화예요. 네. 뭐 제작사는 누라인 시네마였고, 누라인 시네마였고 저는 우리나라 독립 영화도 만들기 힘든데. 의외로 저 배우들이 유명했어요. 이게 베라 파미가. 2만이 아니고 공 3개를 더 붙여야 돼요. 아 그래요? 아마 200만 불 정도 될 겁니다. 200만 그러니까 불 한 정도 20억, 30억 들여서 저게 한 몇천억을 번 케이스죠. 예, 몇천억을 벌었어요. 한 20억 정도 들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공세기가 빠졌네. 예, 공세기 죄송합니다. 공세기를 뺐습니다. 예. 많이 뺐습니다. 근데 내용은 다 아십니까? 내용은 뭐 봤으니까 합니다. 예, 이게 실화라는 거. 너무 실제적으로 이게 무서워. 다른데 막 로케이션 없이 이 집에서만 집에서만 찍었어요. 그러니까 싸죠. 예. 돌아다닐 일 없이. 근데 뭐 집 앞에 마당 정도. 이 나무, 이 배경이 된 이 나무도 되게 중요하게 나오죠. 예. 예, 1971년에 아일랜드의 해리스 빌이라는 곳에서 실제 페론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 오게 돼요. 근데 그 집이 계속 비어 있었던 거야. 너무 싸게 나와서 그 집으로 이사 오게 되는데 왜 비어 있었냐면 근데 엄청 오래 비어 있었네. 예. 1863년에 그 끔찍한 그 살인 사건이 그 집에서 있었어요. 근데 대개 이런 하우스홀의 전통이 뭐냐면 지금 보시다시피 2층 양옥집 같은 느낌. 저런 게 있어야 돼요. 저런 게 있어요. 예. 그리고 좀 약간 외따로 떨어져 있어야 돼. 주변에 그렇죠. 집이 붙어 있으면 안 돼. 다른 그래서 집이 우리나라에서 없어. 하우스오로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꼭 다락방 같은 곳이 있고 있어야 지하방이 있어야 돼요. 있어요. 지하실 예.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사실 기본 구조잖아요. 저런 집이 많죠. 지하실도 있고, 그렇죠. 다락방도, 있고 2층인데 다락방도 있고 그러니까 3층에 가깝죠. 다락방도 있고 뭐 지하도 창고도 있고. 있고 뭐 다 있으니까는. 그리고 여기 워렌 부부라는 부부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워렌 부부가 이 일을 해결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 실존 인물이잖아요. 예, 실존 인물입니다. 근데 페론 가족의 워렌 부부 이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페론 가족이랑 워렌 부부는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예. 따로 있는 거예요? 예, 상관없는 사람들이고 어. 워렌 부부가 나중에 도와주러 오는 거죠. 예. 아 따로 또 있다고. 예. 페론 아무 상관없는 부부는 그 페론 가족은 이사 온 새로 가족. 온 사람들이고. 새로 이사 갔는데 이 집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상한 일이 벌어져서 이 워렌 부부를 불러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거의 한 9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니까 뭐 다 잊어버릴 만. 근데 실제 이게 이 페론 부부의 장녀가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쓴 책이 유명해지면서 이게 뜨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게 영화로 예.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유령이 몇 명의 유령이 그 유령을 구라고 부르는데 몇 시체 명의 셀때 유령이랑 항구 누구 이렇게 함께 하니까. 살았냐고 돼 있냐면 9명의 유령이 함께 있었대요. 근데 근데 영화상에 굉장히 재밌는 게 있죠. 우리 그 눈 가리고 엄마가 눈을 가리고 있고 숨바꼭질. 아이들이 이렇게 손뼉을 쳐가지고 소리로 찾는 소리로. 거. 최고의 명장면이죠. 예. 그게. 저 영화에서. 근데 이 손뼉치기 게임이 굉장히 무서운 도구로 활용이 돼요 나중에.
안 보셨어요, 두 분? 그게 네. 저게 무서워서. 앞으로도 볼 생각 뒤틀린 없습니다. 집에서도 저 장면에 그 오마주? 약간 오마주까지는 아니고 아니고? 비슷한 클리셰가 나오는데 아. 수박꼭질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이 집에 처음 와서 아이들이랑 같이 노는 장면이 그 뒤에 이제 연결되는 무서운 장면이랑 계속 연결되는데 그 손뼉 박수. 대충 예상이 됩니다. 예. 더 이상- 예상이 되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 영화에서 예. 제일 좋았던 장면 예, 제일 좋았던 하나 장면. 얘기해도 됩니까? 예. 그게 뭐냐면 밤에 이제 자는데 두 자매가 같은 방에 자요. 맞아. 근데 귀신이 이 빙의 현상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는 이게 좀 감각적으로 느낀대요. 그래서 발을 누가 당기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요. 그래서 한쪽 발을 자꾸 당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언니가 동생 보고 야 너 나 발 잡아 당기지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쭉쭉 잡아 당기다 너무 세게 훅 잡아 당긴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잠을 깨서 막 하는데 저쪽 그 방 구석 그 문과 문 사이에 약간 저런 그 코너 쪽에 코너 바로 옆에 문이 있는데 그 뒤에 귀신이 서 있는 걸 얘가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언니가 깨니까 왜 그래 이러면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니가 살펴보러 가 거기를. 살펴보러 가는데 코너에 가서 문을 딱 열어봐고 해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귀신이. 맞아,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이 언니가 뒤로 싹 돌아보면서 너 왜 그래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러니까 얘가 계속 겁에 질려 있어요. 그러면서 있구나. 너 뒤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카메라가 그 공간을 비춰주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빈 공간을 비춰주는데 실제 귀신은 없어요. 근데 계속 그 뒤에 귀신이 있다라는 대사만 들려. 그 장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쫙 그 빈 공간을 오히려 비춰주는데 보이지 않는 게 안 더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귀신이 등장하지 않는데 그 장면이 너무 무섭거든요. 진짜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이 영화가 되게 아, 재밌는 게 물론 끝에 가면 귀신도 나오고 막 괴기스러운 장면도 나오는데 그 중반 이후까지 계속 그런 것으로 공포심을 조장해요. 저 뒤에 지금 예. 귀신이 있다고 내가 지금 계속 맞아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문 뒤에. 아무것도 없는데 귀신 있다고 계속 얘기하거나 있다고 얘기하는 엄마가 또 밤에 올라갔는데 애들이 손뼉을 치니까 야 잘 때 손뼉 치지 마 이랬는데 거예요. 아이들은 손뼉 안 쳤다고 얘기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합니다. 아 귀신이랑 물리력을 막 행사하나 보네요. 소리나 뭐 모양이 조금씩 나옵니다. 그리고 실제 그게 빙의되기 전 단계래요. 이 귀신이. 영화상에서 장녀가 찍은 사진이 실제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실제 사진에도 그 그림자들이 이렇게 찍혀 있거나 뭐 이런 장면들이 나오고 실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침대가 이렇게 끌려다니는 장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얘기했듯이 그쵸. 침대가 이렇게 막 하늘을 나는 그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었어요. 실제로는. 예, 실제로. 근데 영화에서는 오히려 약간 약하게 표현해서 침대가 더 하늘을 나른다고? 현장감을 그러니까 이렇게 살려준 막 것 이렇게 같아요. 귀신이 이거 드는 장면 같은 것들이 귀신이 예, 힘이 세구만. 목격됐다고 장녀는 얘기하고 실제 워렌 부부는 와서 뭐랬냐면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밖에 서가지고 아 귀신이 있네요 하고 테마 의식을 밖에서 하고 그냥 가버렸대. 아 실제로는. 실제로는. 아, 쫄아서 예, 들어오지도 않고 가버렸다라는 게 실제 얘기고. 이게 이제 복비를 많이 안 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가 봐요. 이 하우스 호러가 왜 하우스 호러의 전형적인 유형이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락방이 있어야 돼요. 지하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 이 집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야 돼요. 그리고 분명히 실제 거주자들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가 등장해야 되고 서양식 하우스 호러의 특징인데 테마사가 꼭 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결을 하고 끝나야 돼요. 아 그래요? 보통 테마사가 제대로 해결 못하고 끝나지 않나요? 그게 이제 핵심이야. 테마사가 등장해서 해결한다고 끝내지만 자기는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해결했다고 뭔가 반전이 가버리지만 있겠죠. 해결이 안 돼 그게 있어. 조짐이 막 보이면서 끝나죠. 끝나죠. 이게 이제 서양식 하우스홀의 전형적인 그렇지. 해법, 문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나중에 동양식은 어떻게 다른지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컨저링은 이제 그 유니버스라 그러죠. 그러니까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컨저링이 먼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꽤 뒷얘기예요. 예, 버넌이라는 작품이 아예 그 초창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에나벨 그런데 그게 다 이 집의 얘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워렌 부부가 워렌 중심이죠. 부부가 경험한 이야기를 순서대로 오랜 하면 부부가 예. 다니면서 예. 근데 저 영화들이 컨저링 2 말고도 또 있잖아요. 예, 뒤에 좀 더 이어지기. 결국 제작 순으로 보면 컨저링이 제일 먼저인데 제일 먼저인데. 갈수록 안 좋아지죠. 갈수록 재미없어지고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컨저링 딱 하나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컨저링만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컨저링만 정말 무섭고 나머지는 약간 재탕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에나멜도 좀 유치한 부분이 좀 있죠. 컨저링 저거 그런데 보시면 쟤네들이. 됩니다. 컨저링의 첫 번째 장면에서 그 인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시 2편으로 만드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영화 갑니다. 예, 두 번째 영화도 많은 사람이 봤을 영화인데 저도 재밌게 봐서 파라모널 액티비티. 파라노말. 이거 되게 유명한 영화잖아요. 예, 이건 2009년에 개봉한 영화고 실제적으로는 단편 영화로 먼저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페이크 다큐 장르를 좀 거의 개척하다시피 한 예. 영화죠. 맞아요. 이게 왜 그 촬영 장면을 보여주는 네, 그런 요거랑 그다음에 무슨 위치인데 그게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블레어 위치. 블레어 위치. 예. 예. 이 영화가 생각보다 안 길어요. 85분짜리 영화고, 예. 이거야말로 이제 제작비가 왜냐면 이건 처음에 단편 영화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카메라 몇 대 놓고 카메라 촬영 기법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이것도 15,000불은 아닐 것 너무 같은데요. 좋은데. 저게 네, 1,500만 원으로 만들 수가 제가 없는데. 뒤에 000 세 개를 빼뜨린 것 그것도 같습니다. 아마 000 붙어야 될것 000을 같습니다. 뺐어요. 예, 000 세 개. 그래도 거의 10배 가까운 검증 영화제 검증해야 됩니다. 10배가 아니라 거의 300배 가까이 20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가요? 200배 가까이 수익을 벌어들였고 이 장르가 있습니다. 이 호러 영화의 파운드 푸티지 장르라 그럽니다. 그죠. 예, 예. 파운드 푸티. 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파운드 푸티지. 그러니까 예. 발견한 필름. 맞아요. 이 제작비는 그대로 나오네요. 우연히 발견된 맞아요? 필름을 이렇게 나. 아, 이 그래요? 제작비가 아, 이거 진짜 맞아요. 15,000달러로 15,000달러요. 이건 맞나? 그러면 야, 이건 진짜 맞나 보다.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대요. 제작비 대비 가장 수익률이 높은. 아니 근데 보면 이 그냥 그 이건 맞나 보다. 조그만 예. 카메라로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따로 필요가 없잖아 촬영팀이. 그래서 이 오렌 펠리라는 감독이 실제 독립 영화처럼 자신의 그걸로 찍고 이걸 다시 가지고 와서 다시 찍은 거예요. 이 영화로 개봉할 때는. 그러니까 거기에 추가적인 장면을 찍어서 영화로 개봉하고 파운드 푸티지라는 게 이게 그 파운드 발견하다. 그다음에 미편집의 영상이다. 푸티지. 그죠. 그게 이게 영화 장르로 돼서 마치 페이크 다큐, 모다큐라고 그러던가? 페이크 다큐라고 봐야죠. 네, 페이크 다큐의 한 장르로 공포 영화에서 많이 쓰는 기법. 근데 이게 그걸 개척했다는. 이 이후로 파운드 푸티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사실 그 다음부터 완성도가 자꾸 떨어지는 게 저는 오히려 파운드 푸티지가 몰입을 좀 방해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파운드 푸티지에 의존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계속 찍어야 돼 누군가는. 누군가는 그렇지. 찍어야 된다는 걸 억지로 연출하다 보니 그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칼에 찔렸는데 자기 배를 막 찍고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 몰입을 그렇죠. 깨뜨리더라고요. 어디 찔렸는지 보여주긴 해야 되겠고. 보여주기는 해야 돼요. 영화적으로 나는 보여주긴 찔렸는데. 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가 뚝 떨어져도 하여튼 우연찮게 제대로 된 각도로 보여. 떨어져서 뭔가를 보여주게 뭔가를 떨어져야 되고. 보여줘야 막 돼. 이런 것들이 너무 우리 좀 자기적이니까. 지난번에 나중에는. 그 감독 영화 네. 얘기하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네, 아니. 제가 예. 네. 그때도 걔네들이 그 위험한 순간에 너무 카메라를 열심히 들고 찍어. 다녀.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게 개연성은 조금- 뭐 이걸로 뭔가 작품을 만든다 뭐 예, 그런 예. 거. 근데 그게 때에 따라서 설득이 안 되니까 약간 좀 뭐 저작품부터 이제 그게 시작이니까요. 어쨌든 이 작품에 한국 관객들이 그 불평 아닌 불평. 아니 왜 문을 안 닫고 자는 거야? 아니 불을 왜 안 켜고 찾아? 그러니까 진짜 영화를 찍기 위해서 영화를 만드나?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몰입을 방해하는 그러니까 방식이었다. 파운드 푸티지의 특징이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좀 못 넘어가요. 우리 사람들 좀 그런 디테일한 것들이 거 좀 있지. 말이 안 되는 거 이런 거. 잘 못 넘어갑니다. 그리고 일부러 무서우려고 저러는 거지 지금. 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영화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 물론 인기 끌었지만 상당히 열받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아마 이게. 저 영화의 그 히트 포인트는 뭐 새로움이겠죠. 저때 예.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저 당시의 기준은 엄청났고 뭐 아까랑 이제 서양 영화의 그 하우스홀의 기본 틀을 갖추고 있죠. 2층 집입니다. 2층 집이고 유령이라는 존재가 가족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령이 꼭 빙의하게 돼 있어. 아까 컨저링에는 누구에게 빙의 되냐면 아까 얘기했죠. 내가 네 엄마로 보는 애들? 것처럼 엄마에게 빙의 돼요. 엄마. 가장- 엄마한테 빙의 돼야 무섭죠. 그렇죠. 여기선 연인에게 빙의 돼요. 네. 그리고 결말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원래 비디오본에서 결말, 그다음에 영화본의 결말, DVD로 나왔을 때 결말이 다 달라요. 근데 뭐 우리는 영화상의 결론은 어쨌든 여자에게 빙의되는 걸로 나옵니다. 빙의돼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이 서양 영화의 약간 특징이긴 한데 결국엔 죽어요. 그 여자가. 아, 그렇군요. 예. 안 봐도 되겠네. 예, 안 봐도 됩니다. 어차피 죽는데. 이것도 시리즈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8개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 하나가 히트 침으로 인해서 8개 시리즈 갈수록 안 좋아지죠. 갈수록 안 좋아집니다. 예, 뭐 뻔합니다. 갈수록 저런 거는. 상관없는 뭐 요것도 이제 뭐 너무 뻔한 얘기라 뻔한 얘기라